안녕하세요. 이슈 파노라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짜 뉴스의 한마당, 시사 한결의 이슈 파노라마 시작합니다. 오늘도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이슈와 뉴스들로 여러분의 일상에 세상을 보는 지혜롭고 건강한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노라마 글로벌 이슈 포커스 전해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물러갈지 정말 답답하지요?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상은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와 뉴스들로 넘쳐납니다. 지구촌에 관심이 있는 뉴스를 추적해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일부는 재확산 기미도 보입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하루 30에서 40만 명 내외, 사망자는 1만 명 내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영향인지 미국과 영국 등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브라질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나라는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다시 확산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현재 전 세계 누적 감염자는 1억 1,800여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260여만 명에 달합니다. 대륙별로는 미주 지역이 5,200여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유럽이 4천만여 명, 동남아시아 1,370만 명 순입니다. 가장 심각한 미국은 2,970여만 명으로 누적 감염자 3천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망자는 54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한창인 한국은 요즘 하루 300, 400명대 감염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감염자는 9만 3천여 명, 사망자는 1,600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캐나다도 최근 많이 줄었는데 하루 2,3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감염자는 88만 4천여 명, 사망자는 2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군과 경찰의 무차별 유혈 진압으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도중 피살된 한 소녀의 시체를 군인들이 무덤에서 파낸 엽기적인 사실이 밝혀져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쿠데타 반대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의 항거는 군경의 총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총격 사망자만 60명에 달하는데 국제사회가 개입을 경고하고 미국과 유럽 등은 유혈 진압 중지를 촉구하면서 군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군은 아랑곳 없이 강경 진압을 계속하고 있고 계엄령 소문도 퍼져 상황이 악화일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 Everything will be okay, 모두 잘 될 거야 라는 티셔츠를 입고 총탄에 쓰러진 19살 치알 신양이 시민들 애도 속에 이튿날 장례를 마치고 안장됐는데요. 다음 날인 지난 5일 군인 30여 명이 묘지를 파헤치고 시체를 꺼내 무언가를 하고는 다시 묻었다는 겁니다. 목격자와 로이터 통신은 군인들의 이 같은 짐승 같은 행위는 총격 사망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와 댄싱 지도사로 일했다는 치알 신양의 원혼이 잔혹한 쿠데타 세력을 저주하지 않을까요? 이른바 매춘부 논문으로 파문에 휩싸인 하버드대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전 세계 학자와 시민단체들, 정치인 등의 규탄 목소리가 거센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규탄 결의안도 채택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6일 하버드대 앞에서는 매사추세츠 한인회 주최 램지어 논문 규탄 대회가 열려서 엉터리 논문 철회와 대학 측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100여 명이 규탄 피켓과 태극기 등을 들고 벌인 이날 항의 시위에는 한인들은 물론 다수의 미국인들도 참가해 램지어 아웃, 램지어 파면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궁지에 몰린 램지어를 응원한답시고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우익 세력들은 하버드 대학 총장과 로스쿨 학장에게 감사 엽서와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SNS에서 램지어 지키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램지어를 비판한 교수들을 비난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보복성 메일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전쟁 범죄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왜곡과 모함에만 열을 올리는 저들의 근성이 참 가소롭습니다.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 한국의 소식을 알아볼까요? 주요한 K뉴스를 추려 브리핑합니다. 취임 이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침내 사퇴해 검찰과 나라의 평온이 찾아오리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4일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격 사임했습니다. 그는 바로 전날 대구를 방문해서도 여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행동했었지요. 하지만 총장이 된 뒤 선택적 수사와 소위 토끼몰이식, 인디안 기우제식, 무리한 기획수사, 측근 미호, 가족 비리 등으로 눈총을 받아온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사상 처음 징계받은 총장이 되기도 했지요.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찬성한다던 윤 총장이 수사청 설치 추진을 비판하면서 마치 자신을 파격 발탁했던 현 정권에게 불이익을 받아서 물러나는 것처럼 정치적 언행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정치검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대통령 꿈을 꾸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두고 볼 일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공공택지개발과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직원들이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알려진 것은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 지정 예정지 땅을 사들이는 100억 원대 집단 투기를 했다는 것인데 시민단체 등이 고발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커다란 국민적 이슈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본 세관하라고 강력 지시하고 각 부처가 총동원돼 일벌 100개를 벼르면서 특별조사와 경찰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덩달아서 청와대 직원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등의 고위직 부동산 투기 조사도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땅 개발 회사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미리한 정보로 투기를 한다면 정말 불공정하고 비양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 청렴과 헌신봉사의 직업정신이 아쉽습니다. 글로벌 화제, 이슈 파노라마의 캐나다 주요 소식, 메이플 뉴스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5일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코비드-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4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승인한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해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게임 체인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백신이 4종류로 늘어남에 따라 확보에도 여유가 생겨서 접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온타리오주는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서 1차 접종을 5월 말까지는 60세 이상에게 모두 마치고 6월 20일까지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주민 80%가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요즘 캐나다는 2,000에서 3,000명, 온타리오는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락다운 봉쇄 조치에 의해 엄격한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시행되어 온 토론토와 필 지역이 8일부터 회색 구역, 즉 그레이 락다운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노스베이, 페리 사운드 지역은 적색 구역, 레드 컨트롤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유일하게 봉쇄 지역으로 남아있던 이들 지역도 이번 조치로 다소 완화되는 셈이지만 회색 구역의 경우 소매점 영업 일부 허용 외에는 사실상 럭다운과 큰 차이가 없어서 토론토와 필 지역은 당분간 영업과 활동 제한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는 최근 300에서 500명, 필 지역은 매일 200명 안팎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인수운동을 벌인 무궁화 요양원이 마침내 한인사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무궁화 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아리랑 시니어센터가 법정 관리인의 승인 조건부로 리카케어센터로부터 725만 달러의 인수권 양도 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추진위는 이로써 지난 10여 년 동안 무궁화 요양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여온 부단한 노력이 꿈을 이뤄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최초의 요양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추진위는 리카와 최종 합의된 금액가 725만 달러는 리카가 낙찰받았던 710만 달러에 그들의 입찰 비용으로 15만 달러를 더한 금액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으로 다운페이와 세금, 법률 비용 등 클로징과 운영비에 45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군요. 추진위는 지난번 모금한 355만여 달러 중 미반환금 82만 5천 달러와 동포사회 추가 기부금 30만 달러 등에서 리카와의 계약금 102만 5천 달러를 지불했다면서 앞으로 337만 5천 달러를 모금해야 한다고 모금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노스욕 번화가에서 인도로 트럭을 돌진시켜 10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8살 알렉 미나시안에게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지난 3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돌진 사건은 한꺼번에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 토론토시 최악으로 기록됐는데요. 한국인 유학생 1명을 포함해 40대 요리사, 캐나다 국적 학생 등 한국계 3명과 94세 노인, 미혼모 스리랑카인 등 모두 10명이 사망하는 참사여서 슬픔을 안겼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나시아는 여성들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변호인은 자폐증의 심신상실자라고 변호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앞으로 26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크리스천 뉴스입니다. 이 코너는 신앙인들을 위해 교계의 주요한 소식과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공동으로 2020년 선교 현황을 조사해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각 교단이 파송한 한국인 장기 선교사는 모두 2만 2,259명이며 파송된 나라는 168개국에 이릅니다. 또 외국 국적인 파송 선교사도 1,43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됐는데 조사에 응답한 단체는 233개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파송 선교사 수는 그 전해인 2019년에 171개국 2만 8,039명이었던 데 비해 나라로는 3개국, 선교사 수는 5,780명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선교 강국이고 복음 전파의 열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사 클리닉, 가짜 뉴스나 오보를 해부해보는 펀치뉴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못된 뉴스가 시사 클리닉에 불려와 펀치를 맞게 될까요? 코로나19 백신에는 DNA 변경 장치와 전자칩이 들어있다. 접종한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며 좀비처럼 변한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믿어지십니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주장들일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지만 한쪽에서는 백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정보들이 나돌고 있어서 공연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겠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거짓 주장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가짜 정보라며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독감이나 홍역 등 다른 백신들처럼 코로나 백신도 이상 반응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적절한 대처로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호전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1억 명 이상이 접종했는데도 좀비가 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봤느냐고 반문합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들도 거의 백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기저질환이나 고령자들로 밝혀졌다는 것이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끝나려면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백신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
혹시 이 암울한 팬데믹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슈 파노라마. 다음은 파노라마 웰빙 뉴스입니다. 지혜롭고 활력 있는 생활 상식, 건강 뉴스를 알아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앞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열이 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미리 알려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접종에 앞서 문진이나 예진표를 작성할 때는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접종 후에는 잠시 머물며 최소한 15분 동안 관찰하고 알레르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30분간 관찰해야 합니다. 귀가한 뒤에도 최소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접종 당일에는 음주나 과도한 활동, 목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흔한 이상 반응은 통증이나 붓기, 그리고 전신 반응은 발열, 두통, 피로감,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3일 안에는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39도 이상의 고열과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이면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백신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꼭 맞아야 하는데 접종 전후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에 관련된 약물 복용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수유 중인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슈 파노라마 글로벌 토픽 뉴스입니다. 우리 조국 한국과 지구촌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접종이 계속 지연되는 데다 그동안 백신 협상에서도 약점이 잡혀서 비싸게 구입하는 등 농락을 당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1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이달 5일까지는 의료진 4만 6천여 명 접종에 그친 채 중단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 9일 늦게 시작하고도 5일까지 22만 5천여 명, 7일까지는 31만여 명을 접종하는 빠른 속도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되는 창피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토통신은 화이자와 백신 협상을 할 때 총리가 나오라고 수모를 당했고 가격도 비싼 값에 계약을 하는 등 애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광주 학살의 주역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 공부를 시작. 현재는 백석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올해 전도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씨는 2015년에 거액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대부분을 내지 않아 약 2년 8개월을 노역장 유치로 원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합니다. 출소 후 전 씨는 아내 박상아 씨와 함께 경기 지역 한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네요. 한인 여성과 결혼했던 영화배우 57살인 니콜라스 케이지가 지난달 31살이나 어린 26살 일본 여성 시바타 리코와 5번째 결혼식을 올렸다고 대중잡지 피플과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가 6일 보도했습니다. 결혼식은 지난 2월 1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윈 호텔에서 올렸는데 가톨릭과 일본의 신도 방식으로 혼인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케이지는 한국계 미국인 앨리스 김과 세 번째 결혼해 아들 칼 엘을 낳기도 했는데 이번 결혼식에는 앨리스 김과 아들 칼 엘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요즘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구태여 우리가 몰라도 되는 정보도 넘쳐나지만 거짓 뉴스, 가짜 조작된 뉴스들도 너무 많아서 찬찬히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휩쓸리기 쉽습니다. 저희 시사 한결의 이슈 파노라마는 우리들 삶에 유익한, 꼭 필요하고 정확한 뉴스들만을 분야별로 선별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방송입니다. 저희 시사 한결의 이슈 파노라마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좋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